다음은요, 이 참사에 대한 이제 수사 사항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언론들도 조심조심 뭔가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목격자 44명 그리고 CCTV가 52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증언, 자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경찰에서 좀 이거 조사 중인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을 거쳐서 참사가 벌어진 건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경찰 그날 밤 이태원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거의 지금 수사본부 규모가 500명이네요. 이걸 보고도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당시에 현장을 좀 통제하고 관리하던 경찰 숫자가 200명이 안 됐는데 수사본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알아봐야 되니까요. 뭐 꼭 그렇게까지 비난할 건 아니지만 아쉬움에 대한 그런 얘기겠죠. 그거는요. 아무튼 거의 500명 규모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온 영상까지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인근에 상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문이 잠겼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인에 대한 조사도 좀 벌일 거다.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당시에 무슨 미러 이런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들으신 분이 꽤 많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딴 목격자 증언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남성 5에서 6명이 뭔가 밀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죠. 경찰이 영상 확보, 수사 확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게 이른바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건 아닌가 이거를 따져보는 거죠, 지금요. 경찰이 지금 CCTV 등 확보해서 분석 중인데 녹음도 안 되고 인물 특정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파악이 잘 될까 이런 겁니다, 지금. 조상우 부위원장. 네. 이거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정을 한다 해도 이 참사와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요? 그런 예. 게 아니거든요.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외치면 그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그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파의 뭐 앞, 그다음에 중간 뒷부분 뭔가 소통이나 이런 거 상황 파악이 안 됐을 안 거라는 되죠. 거죠. 예. 예를 들면 제 최단의 앞에 몇 명의 여성들이 넘어져 있었을 때 그 예. 주변에 있던 분의 목격자의 뭐 증언에 따르면 그 뒤로라는 이제 예. 뭐 그런 얘기도 구호를 외쳤는데 오히려 뒤에서 듣기에는 그게 밀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정말 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의 상황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사실 경찰의 수사는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예. 그 이전에 행사 이런 형태의 행사를 사실은 경찰도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뭐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다라는 예.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곳에서는 뭐 30만 명 이상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 어떤 행사가 어떻게 벌어지게 될 것이고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 안전 조치들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예.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기 위해 나온 예. 것인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 의도라든가 예측 가능성 자체가 뭐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과실치사 정도인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그 죽음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과연 그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뭐 고려한 상태에서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 원인을 경찰이 여러 갈래로 파악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금 조상우 위원장께서는 너무 여기에 초점 두는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박경수 의원님, 과거에 이 검사 근무 시절에 뭐 이런 거 경찰에서 조사하고 오면 검찰 쪽으로 와서 뭐 지휘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올라오고 뭐 예를 들어서 미러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아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 예, 수사는 모든 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미러라는 말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면은 이 참사의 원인이 예. 그 책임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밀어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라는 말에서 밀어라는 말로 변질이 됐는지 아. 또는 밀으라는 것이 자신이 밀리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밀자라는 이런 의미인지 아.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아. 지금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책임을 묻든 또는 미능 행위 자체가 폭행이기 때문에 예. 폭행치상의 치사 또는 치상의 책임을 묻든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도미노 형태로 해서 밀집되어 있는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이쪽에서 밀었을 때 마지막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까지 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행위가 개입된다든지 다른 원인이 생겼다든 또는 미는 행위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최초의 미는 행위와 마지막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일이 형사상 아니거든요, 책임을 이거는요. 묻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나오고 이런 걸 또 보도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안타까움인 거죠. 뭔가 당시에 저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는가. 뭐 기본 전제는 그 바탕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경찰은 아무튼 여러 다갈래로 지금 뭐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증언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런 얘기도 기사가 오늘 좀 실려 있군요. 보시죠. 그 장소에 대한 거예요. 해밀턴 호텔 주점 테라스 그리고 부스 불법 증축 병목 가중했다. 그림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호텔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 이 부분이 여기가 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고요. 이 위에가 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당시에 있었던 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쪽 인파와 이쪽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지금 여기 사고가 벌었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에 보면 무슨 부스가 설치가 돼 있대요. 이게. 근데 이게 불법이라네요. 길이 좁아진 겁니다. 아, 이걸 또 따져보는 거군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설치물이 없었다면 길이 조금 더 넓어졌고 공간에 여유가 있을 거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기사가 지금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여기 작은 제목으로 있어요. 이쪽입니다. 참사 당시에 대피할 공간이 줄었다. 구청에서는 작년 5월에 테라스 시정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군요. 윤희석 전 대변인. 이것도 또 경찰에서 따져보겠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라는 걸 따져보면 이제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예. 결국은 그 인근 호텔이 불법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좁은 골목이 더 좁아졌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요 동아일보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 전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뭐 그런 현상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 건물이 보니까 70년도에 완공된 건물이어서 예. 이 건축 제한선을 넘어서 증축한 것에 대해서 뭐 규제가 잘 적용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그냥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걸 알고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그 점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 요구만 하는 걸로 끝난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결과적으로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후회되는 점이 많으니까 돌아보니까 곳곳에 그때 당시 이거 했더라면 이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까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찰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도 벌어지는데 그 조사 관련된 내용 등등등 길게 다뤄봤고요.